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오늘은 고사성어가 많이 등장하는 유가와 도가 그리고 법가 쪽의 계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가의 가장 큰 대부는 공자고요. 그 밑에 맹자가 있습니다. 도가는 노자와 열자, 장자가 있고요. 중간에 법가는 한비자가 핵심 인물입니다. 논어는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를 담은 책이고요. 맹자는 아주 비유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인간에게 인의 예지, 왕도 정치의 깨우침을 준 사람이 바로 맹자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한자는 논어보다 훨씬 많습니다. 맹자는 상당히 언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유세를 할 때는 뒤에 따라오는 가마, 수레가 10대가 넘었고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글에서는 좀 말이 있었습니다. 맹자가 인의 예지를 팔아서 식량을 구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공도자가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주변에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하셔서 여기저기 말이 많다 하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말을 좋아해서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느냐? 세상의 오랜 역사를 보면 한 번에 다스림이 있으면 한 번에 어지러움이 있고 또 한 번에 어지러움이 있으면 한 번에 다스림이 있는 법이니라.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어지러우니 내가 말이 많은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요순 시대에는 나라가 잘 다스려지다가 순임금 시대에 물이 잠겨서 묻이 다 물에 잠겨 바다에 있는 물 짐승까지 땅으로 올라왔고 인간은 거처를 나무 위로도 옮겼다. 상당히 어지러웠느니라. 그런데 물을 잘 다스린 우임금이 나타나서 물을 잘 다스리니 물짐승이 다시 물로 돌아가고 인간이 다시 평지를 차지하는 다스림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요순 이후에 다시 못된 임금들이 나타나서 순리가 어그러지고 인간이 사는 농사터에 연못을 지으니 인심이 산악해지고 말이 다시 무거워지고 거칠어진 시대가 왔느니라. 다시 한번 어지러움이 생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 한 번 다스려짐이 있으면 한 번 흩어짐이 있다. 일치일란입니다. 세상사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한 번 어지러워지면 한 번 다스려지고 또 한 번 다스려지면 한 번 어지러워지는 법입니다. 국가도 조직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어지러워질 때는 이게 안정되기를 바라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시대가 잘 다스려진다 하면은 어지러움을 대비하는 지혜가 또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를 보고 먼 데를 보지 못하면 가까운 데에 근심이 있는 법이고요. 먼 데만 보고 가까운 데를 보지 못하면 이 가까운 데에 또 화근이 있는 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낮아졌다고 해서 너무 기죽고 비굴해지지 말라 하는 의미도 일치일란에 담겨 있습니다. 또 남이 높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아양하고 아첨하지 말라는 얘기도 이 뜻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사 이치가 다 일치일란, 일란일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다소 어려운 일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또 일치 시대가 올 수 있고 지금 일치에 평안하다고 해서 이 시대가 또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닐 겁니다. 세상을 넓게 보고 두루 보는 지혜, 이게 바로 일치일란이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맹자와 순자는 유가의 계통을 이어받았지만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고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맹자는 측은지심, 즉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사양지심,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에 인간의
인의 예지의 씨앗이 숨어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이 인의 예지라는 씨앗을 인간이 잘 갖고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참다운 인간이 된다 하는 것이 맹자의 생각입니다. 순자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순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순박함에서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성선, 성악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는지 그것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도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지만 세상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맹자에게 가끔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세상이 선하다 하지만 진짜 이 세상에는 너무 악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던 중에 맹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의 고사성어 우산 지목입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우산이라는 아주 큰 산이 있었다. 나무도 많았고 풀도 많아 아주 아름다운 산이었다. 그런데 그 산이 큰 도회지 인근에 있어서 사람들이 날마다 토끼로 나무를 베어나고 톱으로 나무를 잘라대니 그 나무가 견딜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도 밤이 되면 이슬이 내리고 또 간혹 비가 내려 또 새싹이 돋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꼭 이튿날에 가축을 데리고 그 나머지 풀맞이 떠들먹으니 지금 저처럼 그 산이 민둥산이 되었느니라. 근데 지금 민둥산을 보고 사람들이 우산이 당초부터 저런 산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맹자는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던 가축이 집을 나가면 온 집 식구들이 나서서 그 가축을 찾지만 양심이 마음을 나서면 누구도 그 양심을 찾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맹자는 여기서 과연 인간의 심성이 원래 선한데 그 선한 심성을 탐욕, 이기심, 권력욕, 명예욕이라는 도끼나 칼로 잘라대고 찍어대니 그 본성이 없어졌는데 이제 와서는 마치 그 본성이 흔적도 없었으니 인간이 어찌 선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일이 악한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선, 성악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속세에 찌들게 되는 것도 인지상정입니다. 속세의 경쟁, 속세의 탐욕에 찌들다 보면 사뜩한 마음, 이기심이 마음이 솟구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에 생긴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고요한 저녁에 좀 걸러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낮에 찌든 이기심을 저녁에도 걸러내지 못한다 하면은 사람이 동물과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선에서 왔는지 악에서 왔는지 사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본성 이것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가끔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저의 양심,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시 선한 본성이 악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둘러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성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람이 본성이 악할까요? 선할까요? 의견이 참 갈릴 겁니다. 아시겠지만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측은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사양하는 마음, 시비를 가릴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을 잘 키우고 가꾸면 인의 예지라고 하는 성품이 우리 몸에 깃든다는 것입니다. 순자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곧바로 순박함은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선한 쪽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사람의 성품은 비슷하지만 습으로 인해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습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는 습, 두 번째는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습, 세 번째는 환경과 토양, 기후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인, 이것이 전부 모여서 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관한 한자 고사성어,
남귤, 북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귤화위지. 남쪽에 있는 귤도 북쪽으로 옮기면 탱자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귤이고요. 지는 탱자지입니다. 자, 중국 제나라에 안영이라고 하는 아주 명재상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볼품이 좀 없었다고 그래요. 키도 작고 외형도 아주 초라했는데 언변이나 학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출출해서 당대 제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아주 이름을 날린 그런 명재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재상이 초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됐는데 이 당시 초나라의 영왕이 조금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많은 명성을 날리고 있으니까 이 친구의 지혜를 좀 테스트도 해볼 겸, 좀 망신도 줄 겸, 또 초나라의 국력을 좀 과시도 할 겸 이런 뜬금없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골탕을 먹이기로 한 거죠. 안영이 딱 왕 앞에 나오니 왕이 그랬습니다. 제나라에는 인재가 없는가 봅니다. 그대가 이곳에 사신으로 온 걸 보니 말이죠. 안영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사신을 보내는 원칙이 있습니다. 대국에는 큰 사신을 보내고요. 소국에는 작은 사신을 보냅니다. 아주 작은 제가 이곳에 온 이유죠. 당황한 여왕이 각본대로 두 번째 골탕 작전을 폈습니다. 그때쯤 때를 맞춰서 포졸이 한 제수를 묶어서 그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여왕이 물었습니다. 그 죄인은 누구고 어느 죄를 지었는고? 포졸이 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나라 사람인데 도둑질을 하다 붙잡혀 일이 됐습니다. 영왕의 시 안영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제나라에는 도둑이 참 많은가 보지요. 안영이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말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귤을 북쪽으로 옮겨시키면 탱자가 열립니다. 기후와 풍토가 다른 까닭이죠. 제나라에서 태어나고 제나라에서 자란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곳에서 도둑질을 하는 거 보니 초나라는 도둑질을 만드는 그런 토양인가 보죠. 참 날카롭지 않습니까? 뒤가 좀 궁금하십니까? 영왕이 죽였을까 살렸을까? 영왕이 크게 웃었습니다. 사신에게는 과한 농담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인데 짐이 좀 결례를 했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태어난 성품도 있지만 자라면서 성품이나 인성이 많이 바뀝니다. 그 중심에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유전자입니다. 레미제라블을 쓰는 빅토르 후고는 말했습니다. 미래는 여러 가지 이름을 달고 있다. 약한 자에게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에게는 미지이고 용기 있는 자에게는 기회다. 꼭 풍토라고 하는 것은 해와 토양을 얘기하는 풍토가 아닐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어떤 풍토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탱자가 내일의 귤이 될지 오늘의 귤이 내일의 탱자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추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만나는 사람이 주로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주로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몇 가지 조각들을 잘 맞추면 오늘이 내가 내일의 탱자가 될지 귤이 될지는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겐티의 신동열입니다. 오늘은 사사롱을 버리고 우정을 나누는 멋진 사내들의 멋진 우정 스토리 관포지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로 고사성어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이 걸쳐 있습니다. 시대가 어선하고요. 몇 년 한 해를 거르지 않고 거의 전쟁이 일어나고 왕위가 수시로 바뀌는 그 시대에 스토리도 많고 따라서 고사성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간포지교는 한자야 관중의 관자, 포수가의 포자,
우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자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관중과 포수가는 어린 시절을 함께 지낸 요즘 말로 얘기하면 중마고였습니다. 둘은 이제 제나라 정치인이 돼서요. 관중은 공자 규를 보필했고요. 포수가는 규의 이복 동생인 소백을 보필했습니다. 둘이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요. 제나라에 안에서 정권 싸움이 생겨서 둘이 급히 제나라로 돌아가서 왕위를 차지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둘이 갈등이 생긴 거죠. 그 과정에서 규를 모시고 있던 관중은 소백에게 화살을 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결국은 소백이 제나라로 돌아가서 제황공이라고 칭하고 즉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 셈입니다. 정권을 잡은 제황공이 노나라에게 규를 처형하고 관중을 제나라로 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중이 제나라로 잡혀왔고 제황공은 관중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포수가가 말했습니다. 주군께서 제나라 한 나라만 다스리시려면 저를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군께서 천하를 다스리시려면 반드시 관중을 써야 합니다. 제황공은 관중을 썼고 그 유명한 재상 관중은 출중한 능력을 발휘해서 춘추시대의 제황공을 제1위 패권자로 만들어줬습니다. 나중에 관중이 포수카의 우정을 회고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포수카와 장사를 같이 했는데 큰 이익은 내가 가져갔다. 그런데 관중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나무라지 않았다. 다만 내가 더 가난했을 뿐이라고 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다 망해서 그를 공궁에 빠뜨린 적이 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용렬하다고 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내가 싸움에서도 여러 번 도망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비겁하다고 하지 않았다. 다만 내게 나이 드신 부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직에 있을 때도 나는 나가고 물러남을 거듭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운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시라면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준 사람은 오직 포수가 뿐이다. 여기서 생긴 게 바로 관포지교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포지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언저리쯤에 가 있는 관계는 있습니까? 아마 관포지교가 아니라도 그 언저리쯤에 가 있는 우정이 있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울 것입니다. 공자는 익자사무, 손자사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귀어서 벗이 되는 세 가지 형태, 사귀면 대래 해가 되는 세 가지 형태를 말했습니다. 익자사무, 즉 사귀어서 이익이 되는 세 가지 형태는 정직한 벗, 성실한 벗, 결문이 넓은 벗입니다. 사귀어서 대래 해가 되는 벗은 아첨하는 벗, 허세 부리는 벗, 가문이설 하는 벗입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를 책선지우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책선지우, 친구의 잘못을 선한 마음으로 아주 선한 매너로 꾸짖는 그런 친구가 진정으로 선한 친구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이든 사회이든 가족이든 좋은 관계가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행복하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스스로 좋은 관계,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그에 이르는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에게 많은 것을 바랍니다. 남편에게 요구하고 아내에게 요구하고 직장 상사에게 요구하고 직장 아래 부원에게 무언가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바라는 마음을 나에 비추해서 내가 그대로 실천한다면 이 세상에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 그런 관계가
넘쳐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이 나의 쪽으로 오기는 에너지와 정성을 내가 5분의 1만 쏟아서 나를 바꾸면 관계가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오늘은 손자병법에서 유래된 고사성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우직지계입니다. 가까우고 빠른 듯 하지만 돌아가는 지혜, 바로 우직지계입니다. 병법이 돼가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여러 가지 싸움의 기술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손자병법에 나오지는 않는 말이고요. 그 원전 그대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불패입니다. 자,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10번 싸워 절반은 지고, 나를 아는데 적을 모르면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진다 그랬습니다. 손자병법에는 병법에 많은 기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적을 포위할 때는 한 면은 터져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병법이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면 주례랑 치는 것도 전술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직지계, 가깝고 지름길인 듯 하지만 돌아가서 적을 붙지르는 병법을 얘기합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자, 가깝고 지름길이고 바로 앞에 있는 듯 하지만 이것을 돌아가서 적을 교란해서 허를 찌르고 이기는 이 지혜를 아는 군대는 늘 전쟁에서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듯하고 지름길인 듯 해서 막 달려가다가 봉변을 당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대는 스피드의 시대입니다. 기술도 스피드고 모든 인간의 삶 속도가 다 스피드입니다. 장자의 그림자를 무서워하는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림자와 자기 발걸음을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서 어느 날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뒤를 돌아다 봐도 여전히 그림자가 자기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뛰고 뛰어도 여전히 그림자가 자기를 따라오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 뜀박질이 여전히 느리구나. 그래서 숨이 차고 찰 때까지 뛰고 또 뛰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늘에 들어가서 한숨을 돌리면 그림자도 없어지고 마음도 평안해질 텐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 이치를 모르고 뛰고 또 뛰었구나. 아마 현대 21세기에 이 스피드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이 바로 이 속도에 매인 삶을 살지 않나 싶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면 행복한 길이 보이고 더 지혜로운 길이 보이는 것이 바로 우직지계가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입니다. 빠름의 시대, 남보다 앞서야 가는 시대, 이 시대가 이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빠르고 앞질러 가는 그 삶이 과연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빠른 것도 지혜고 느린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면 행복의 지혜는 내 삶에 가장 맞는 보폭을 맞추는 것, 바로 그게 행복의 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춘추 전국시대에 고사성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아주 간략히 훑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 고대사는 하은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이어집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바로 이 주나라의 왕실의 위세가 약해진 때, 바로 그 시대가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라는 말은 공자 역사서 춘추라는 데서 나왔고요. 전국시대라 할 때 전국은 한 나라의 역사가 유향의 전국책이라는 데서 이름을 따봤습니다. 이 전국시대 얘기입니다. 전국시대 위나라의 방총이 태자가 조나라로 볼모로 잡혀가게 되는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총이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내가 가는 사이에 혹시 옆에 있는 신하들이 나를 음해해서 내가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위나라를 출발하기 며칠 전에 위나라의 왕 회양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하, 지금 저작거리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않지? 그러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있다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믿지 않네. 그럼 세 사람이 나타나서 똑같이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해왕이 그랬습니다. 그럼 믿지. 방총이 말했습니다.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없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있다 하면 없는 호랑이도 있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여기와 조나라 한단의 거리는 여기와 저작거리 거리의 억배가 되고 제가 떠나면 저를 음해하는 자들이 3명은 척히 넘을 것입니다. 해왕이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게. 나는 보이는 것만 믿네. 아니나 다를까 방통이 위나라를 떠나니 많은 신하들이 음해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태자는 다시 위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음해로 의심이 깊어진 방총은 결국 나라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삼인성호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3인,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이 외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도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공자한테 물었습니다. 스승님, 온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선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믿어도 됩니까? 공자가 그랬습니다. 그건 좀 살펴봐야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악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악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자가 또 그랬습니다. 그건 역시 살펴봐야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으로 선한 사람입니까? 그건 그 동네의 선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하다고 입을 모으고 그 동네의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악하다고 입을 모으면 그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일세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의 판단도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함이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유리하고 불리한가에 따라서 선함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는 허상이 많습니다.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10% 상위 소득자들한테 세금을 물리자 할 때 그 세금 인상에 해당되지 않은 90%는 그러한 정책에 쉽게 찬성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작 나에게 부담이 된다 하면 거기에는 글쎄요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됩니다. 참이다, 거짓이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무리수, 어떤 여론의 수치, 그것을 지지하는 군중의 수만으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좀 더 깊은 것을 내다봐야 진실과 가짜, 참과 거짓이 구별이 되는 세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군자와 소인은 생각이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군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생각합니다. 소인은 상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내 차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자는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길을 걷고 소인은 남들을 밀쳐내고 혼자 길을 걸으려 합니다. 순망치한, 입술이 망가지면 이가 시리다. 이 고사성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춘추시대 말엽 진나라 헌공이 괭나라를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나라와 괭나라 사이에 우나라가 있어서 괭나라를 치려면 반드시 우나라를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진나라 헌공이 우나라 우공에게 괭나라를 칠 터이니 길을 좀 열어달라 했습니다. 우나라의 현인 궁지이가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괭나라와 우나라는 지금 한 몸입니다. 옛 속담에 술에는
덮박나무와 바퀴가 서로 의지하고 입술이 망가지면 이가 시리다 했습니다. 지금 저희 우나라와 괭나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길을 터주면 저희도 바로 망할 것입니다. 충언에 충언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헌공은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뇌물에 약한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당시 우나라 우공은 뇌물을 좋아했는데 진나라의 헌공이 이를 아주 꿰틀고 수레로 연거푸 뇌물을 바쳤습니다. 궁지기가 우리나라는 이제 조만간 화를 당하고 나라가 망하겠구나 라고 한숨을 내쉬고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궁지기의 예언은 100% 적중했습니다. 헌공은 괭나라를 침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까지 침공해서 우공을 사로잡았습니다. 우공은 떠난 궁지기를 구려하며 그의 충언을 떠올려 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만물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번성합니다. 수레바퀴처럼 덮박나무와 바퀴가 서로 보완해야 수레가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입술과 이가 서로 맞물려야 제대로 구실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하는 윈윈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가치와 너의 가치가 서로 어우러져서 더 참된 가치를 만들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친구와 같이 걸어야 길이 가장 즐겁고 가깝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의미, 상대의 존재, 상대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둘이 걸음으로써 더 길이 빛나고 멀리 가고 재밌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면서 윈윈의 마인드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보면 공평히 나누고 공을 공평히 나누고 이익을 공평히 나누고 명예를 공평히 나누려고 하는 공평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나만 독차지하려고 합니까? 음이 없는 양이 없는 음은 음으로 양으로 그 혼자만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잃으면 친구만 잃는 게 아니라 나도 잃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길이 너무 많으면 발길이 꼬입니다. 장깨를 너무 부리면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립니다. 자, 길은 어느 때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오늘은 길에 대한 얘기, 타기망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두 사상가가 있었는데 생각이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묵자입니다. 우리가 묵자 하는 묵자 하는 자는 우리가 스승,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공선생, 공자, 맹선생, 맹자 이런 식이죠. 묵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만물을 두루두루 사랑하라는 겸애설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양주는 나라에 도움이 된다 해도 내 머리카락 한 올 뽑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펼쳤습니다. 맹자는 두 사람을 다 싫어했습니다. 두루두루 사랑하라 하면은 이웃 부모와 내 부모를 똑같이 사랑하라는 뜻인데 그게 참된 효가 되겠느냐? 나라를 위해서 머리카락 한 올 내줄 수 없다고 하면 어디 그게 충이 되겠느냐? 사람에게 효와 충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타기망양에 대한 얘기는 양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양자 이웃집에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와 양자의 하인까지 나서서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양 한 마리 잃었는데 양집이 너무 시끌벅적한 듯한 싶어서 양자가 물었습니다. 양 한 마리 찾는데 왜 이렇게 소란스럽느냐? 하인이 말했습니다. 양이 달아난 길에는 갈림길이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온 식구들이 돌아왔는데 지친 기색은 완연했지만 양은 없었습니다. 양을 찾았느냐?
찾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이유냐? 찾아가 보니 큰 길에 갈림길이 있고 갈림길에 또 갈림길이 있어서 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자가 그 말을 듣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그날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마찬가지로 말을 하지 않자 제자들이 그 까닭을 물어도 양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후에 양자의 한 제자가 자기가 잘 아는 선배를 찾아가서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 선배가 그랬습니다. 큰 길은 갈림길이 많아서 양이 길을 잃기 쉽고 학문은 여러 갈림길이 많아서 진리를 찾기가 어렵느니라. 원래 근본은 하나인데 그 끝이 이렇게 갈라졌다. 지금 스승께서는 그 근본인 하나로 인간들이 되돌아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세상의 갈림길, 세상의 고비길 참 많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모든 길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버릴 길과 취할 길을 가는 것이 지혜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인생을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내 길을 가야 하는데 내 길을 보지 않고 주변의 길만 곁눈질하다 정작 내 길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의 기준이 내가 돼야 되는데 이웃, 사회, 제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많은 세상의 길을 줄여서 내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뭔가에 집중해야 내 길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길보다는 주변의 길을 기웃거리다가 정작 내 길과 여러분의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번쯤은 체크가 필요할 듯합니다.